먼저 안산시 의정의 부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아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정말 엊그저께인데 이렇게 또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오늘은 약간 쌀쌀함감을 제가 느낄 정도면 이렇게 약간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초겨울에 접어든 것처럼 의상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걸 봤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이렇게 또 황금 금요일에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명훈 우리 자치대학 학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초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29살에 의회를 들어갔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자였어요. 모든 자치법규가. 근데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다가 의회를 들어가요. 도연이 돼요. 시장이 되는데 준비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행정을 했고 사법고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준비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최연소연 29살에 하고 3번 스트레이트로 하고 38의 안산시장을 나왔다가 지금까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느꼈지만 저희들의 사단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동시에 두 개를 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 남자가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아주 훌륭한 안보 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분은 안 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1기, 2기, 3기가 가면서 안산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일치월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1기가 지나면 2기 때는 많이 온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 작은 힘을 함께 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수의 강사님이신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강사도 하시고요. 국방부 안보교육 강사도 하시고 아주 특강 제목이 내 고향은 대한민국 평양시입니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수혜입니다. 제가 좀 차림이 조금 강사치고는 많이 사치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방송 스케줄이 하나 있어서 바로 오는 바람에 조금 못을 좀 본의 아니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 평양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연자로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어주십사 하고 온 자리입니다. 근데 저기 혜성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혹시 몇 시? 60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평양입니다. 근데 북한 사회로 말하면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다면 특권 중에 특권으로 태어났다. 눈 떠보니까 평양이니까 좋더냐.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에 와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 평양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이라는 곳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북한의 이야기는 평양에 국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와 북한이 이렇대요.
강사님 북한이 뭐 이렇게 못 산대요, 굶어 죽는데요, 이런 얘기는 저한테 와닿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평양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 엄청 힘들고 풀 뿌리게 먹고 이런 거를 어릴 때나 조금 봤지 그거를 이렇게 막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여기 처음에 와서 서로 거짓말한다고 자기의 삶을 인정을 하지를 않은, 서로의 삶을 이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내려놓는데 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대남연락소라는 곳에서 잠깐 근무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해외 북한 식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해외 평양 식당에 나가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로임을 달러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제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귀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여기에 나갔다가 제 운명이 바뀌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뭐 국방부 안보 강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대북 방송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열심히 또 북한을 향해서 그 북한 덩커분들과 인민군 장병들한테 제 목소리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DJ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어떻게 한수회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얼굴을 알려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대 추계예술대학교를 2년간 다니다가 경기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 식당 나가려고 배웠던 이 베이스 기타인데, 이 베이스 기타가 전자악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악기가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소리를 못 듣고 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식당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잭을 꽂고 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베이스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기 허벅지 살 떼서 베어서 먹인 정도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요, 엄마가 쌀 구하겠다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엄마가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겠다가 아버지가 나갔는데 아버지도 안 오신대요. 그런 얘네는 그냥 빈 집에 방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제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로 나와서 인간의 본능이 먹는 거, 자는 거, 성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먹는 거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훔쳐서 먹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북한에서 꽃제비라고 합니다. 그 꽃제비, 이제 북한, 대한민국에서 노숙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 꽃제비들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역전에 나가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이제 남매를 2명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밤새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지 엄마 잘 만나야 된다. 아버지 엄마가 혹시라도 저 아이의 엄마 아빠처럼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권력이 없었다면 너도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던 그 남매가 저희 집에서 며칠 묵다가 아버지가 이제 지어준 그 돈이랑 해가지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그 정도로 아동에 대한 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여성과 아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물난리, 수해, 자연재해, 폭풍, 태풍, 이게 항상 한반도를 휩쓸고 올라가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시댁이 삼척입니다. 삼척인데 그 몇 년 전에 시댁 그 삼척으로 딱 뭐가 왔냐면 마이삭이 한번 지나갔었어요.
마이삭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갔는데 아 자연 앞에 사는 그 인간이 어디 그 이제 개기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테트라포트라고 하죠. 그 테트라포트를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 제방뜨기 이제 6m로 예 방파제 그 쌓아놓은 예 그거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 이거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저 정도로 북한에 태풍이 왔다 이러면 북한은 못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3시간 만에 그냥 불도저가 오더니 그냥 도로 다 싹 다 하더니 그 다음 뭐 재난대책위원회 그 사람들 다 노란 점퍼 입고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 그 봉사자들 나와가지고 쓰레기 다 줍고 그게 불과 한 3일 만에 이뤄진 일인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기적의 나라구나 그때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엄청 쌓였는데 바다에 그 쓰레기 줍겠다고 그 헬기를 띄워가지고 바다 가운데다 헬기 띄워서 프로펠러 돌리고 가장자리로 다 쓰레기 모아서 그 정도로 이제 한 몸이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나라는 위기가 닥치면 뭉치는구나. 참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할 때는 흠칫뽕 하다가 그냥 뭔가 이제 닥치면 뭉치는 나라구나. 대신에 그게 한민족의 DNA겠구나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한 번도 그 스쳐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신우주에 또 태풍 났거든요. 근데 그 물난리 났는데 김정은 뭐 한지 아십니까? 보트 타고 나와가지고 보트 위에다가 재떨이 갖고 나와가지고 쇼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보트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그거를 물 난리가 나지 않게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안 치료해요. 그냥 증상만 치료합니다. 이거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인민군대 보내가지고 한 30만 명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야, 뭐 단축집 몇 채 건설해 놓으라. 그 건설해 놔요. 장군님 명령이니까 받아서 또 건설해 놨잖아요. 다음에 또 어김없이 또 쓸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록강물이 드만강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야 되는데 쎄서 흐른대요. 이렇게 북한 쪽 다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 이제 중국 쪽 제방문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북한은 제방을 낮게 쌓아가지고 물이 그냥 범람하면 미친 듯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건 북한 주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그때 아버지 엄마 밑에서 살았던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장마당 세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장마당 세대는 여당 야당을 아는 세대거든요. 북한에 일당인 거 아시죠? 조선노동당 하나. 그런데 이 장마당은 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마당. 예.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그래서 제일 속상해한 게 뭐냐면 세대가 잘 안 됩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한창 클 때 한류가 들어왔었거든요. 한류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장마당에서 거의 다 유통이 다 됐습니다. 고양이 뿔 내놓고 없다고 뭐 있는 거 다 찾으러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뭐 물품 그냥 물밀듯이 싹 다 쓸어온 게 이 장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을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장마당이 먹여 살렸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틈새 퀴즈 잠깐 나왔는데 여기 열대매기라는 게 이제 1등 신랑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대매기 줄임말이에요. 열렬한 남자. 예, 열렬한 남자. 왜냐면 대한민국에 오니까 동무랑 좀 사귀고 싶은데 사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는 그렇게 예의가 밝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북한 여자들은 이렇게 한번 튕기는데 튕기면 그냥 바로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북한은 10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철의 의지를 가지고 여자한테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열렬한 남자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대는 대학 나온 남자. 대학을 무조건 배워야 되고요. 예. 내인 남자, 당증맨 남자. 예.
당증, 맨 남자, 대학 나와야 되고 기술 가진 남자. 이 네 개가 합쳐져야 1등 신랑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해당 안 되시는 분들. 네, 요게 이제 장마당인데, 요게 합법적인 장마당이고요. 합법적인 장마당은 이렇게 깨끗한 뭐 이제 시설에다가 단체복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게 장마당. 북한이 이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장마당. 원래는 절대 죽어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요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불법 장마당인데, 예, 북한은 이 사람들 보고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장사꾼.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장사하다가 한번 경찰이 뜨잖아요. 그러면 메뚜기 떼처럼 확 날아가요. 날아가서 저기 또 앉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것도 또 날아서 또 날아. 그래서 계속 메뚜기처럼 날아다닌다고 해서 메뚜기 장사꾼. 그래서 메뚜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체도 김정일은 그 응가도 안 하고 그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못 킬 리가 만무한데 7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70년 동안. 왜냐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서 우리가 잘 살게 만들겠다. 우리 인민들. 근데 2012년 진짜 이제 4월 15일만 기다렸는데 강성대국 대문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 거짓말을 이제 하도 듣고 살아서 장마당 세대는 정말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런 세대로 이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라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인간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울었다? 이러면 이제 같이 따라서 오는 세뇌 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먹일지 모르겠는데 계속 옵니다. 우리 뭐 인민들이 옳겠다고 울고 좋겠다고 계속 울어요. 저기서 마지막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네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면 네 살부터 빼라. 그 정도로 많이 먹은 거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김정은은 이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김정일이 죽은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태양이 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분의 태양 뭐 이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 태양 뭐 바꿀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정은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김일성한테서 할아버지한테서 차근차근 다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편이 없으니까 결국엔 뭘 하냐면 자기 고모부 장성택 죽이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 그때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성택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장성택이라고 불러가지고 장성택 동지였거든요. 근데 장성택 동지 야 어디다 대고 장성택 동지야 장군님께서 그 변절자라고 했으면 변절자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살벌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정남 자기 우붓형. 그래서 김정남 암살 사건 봤는데 속보로 나 그때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있는데 그때 저 탈북을 해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닐 때거든요. 근데 속보 떴는데 김정일 무슨 뭐 아들 뭐 김정남 어디 말레이시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신랑이 저 진짜 맞아? 저 아들 맞아? 딱 보는 순간에 장군님이랑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이부형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는 김정은이 딱 올라와서 뭔가 이제 기대를 했던 사회에서 그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항상 공포 정치가 같이 그 동반됐던 그런 정치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굉장히 막 그 신비로움이랑 그리고 뒤에 한편으로 무서움.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을 안 믿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한류
이 한류를 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이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요, 말을. 옛날에 너희 진짜 혼내? 이러면 아 그래 혼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한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그냥 빵빵 보고 대신에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왜 그렇게 보냐 물어봤대요. 재밌으니까요. 야, 북한 영화 20년 전, 30년 전에 찍은 영화 계속 돌리는데 대한민국은 영화 그냥 맨날 만들어내니까 이 영화 보고 저 영화 보고 저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된 게 아버지가 그렇게 당성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져서 결국엔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됐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한류가 정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진짜 이제 잘못한 동무들이 진짜 많아요. 제일 처음에 잘못한 동무가 그 천국의 대장의 권상우 동무. 그 동무가 제일 처음에 제일 잘못했어요. 신발을 진짜 잘못 시켜놨어요. 북한 여자들의 여심을 흔들었던 게 그렇게 죄벌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서민 여자를 좋아하는 그 스토리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상, 체계 뭐 이런 것만 얘기했던 그 세상에서 진짜 인간의 사랑, 진짜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에서 이제 폭동이라고 하는 폭동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북한이 왜 못 들고 일어나요? 자꾸 얘기를 물어보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 깨장 멀었습니다. 아직 세뇌를 이게 부시자면 아직 많이 멀었는데 요즘에 해외에 나와서 그거를 깨우치고 이제 그 자기 상급한테 뭔가 반항하고 항고하고 이런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계급이 요 계급이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이렇게 다 4개 그 좌급, 위강급 이게 다 4개로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자, 상자, 중자, 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투스타, 포스타 이렇게 되거든요. 아버지 계급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밤에 열었잖아요. 이 동네 이렇게 밝히려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낮에 보면 이건데 우리 동네는 이거 저희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24시간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말하는 바까마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한류가 나온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거 하면 다 엄지척.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이 명동의 거리에 내 눈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 처녀 찾아서 제가 산발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배워주거든요. 명동에 가면 자기 엄마 이제 병을 위해서 자기 눈을 사달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았다. 이게 어릴 때 배웠던 저희 남조선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랬다고. 그리고 우리 북한은 누구나 다 배우는 우리나라인데 남한은 지금 뭐 하냐면 껌파리 소녀, 미제 구둣발을 닦아주는 뭐 깡통소녀, 신문파리 소녀 이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얘네를 구원해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봤던 대한민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망치로 한번 띵 맞은 것처럼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져서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선생님이 말을 하는지 드라마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결국에는 이제 다 정독해버려 종주행해버리는 완전 이제 대한민국 그 드라마 빠순이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잘 산다. 교육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만학 세대가 다 저처럼 이런 영화를 보고 그거는 다 압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근데 대한민국을 드라마로 잘못 배우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들이 거리에 득실득실거리면서 나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할 거라는 망상을 하고 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양
평양냉면 팔겠다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일했던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인데요. 여기 평양냉면관에서 제가 평양냉면을 한 8불에 한 그릇씩 팔았던 것 같아요. 평양냉면 맛있어요?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더럽게 맛없다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평양냉면 팔면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 첫날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왜냐면 이민호가 떼거지로 들어올 거라는 착각하면서 진짜 엄청 설렜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정문으로 이민호는커녕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 꽉꽉 잡으시고 아들이 효도 여행 보내주셨다고 그러고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실망도 잠시 어떤 할머니가 저를 확 끌어안으시면서 내 고향이 항해도인데 내 지금 80평생 한 번도 못 가봤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이게 팔을 안으로 굽는다더니 한민족을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만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민호는 이 세상에 없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드라마도 거짓말했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내 눈에 이민호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20살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베이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이거 일본 어디 포스터에 올랐었습니다. 이동무 때문에 탈북하게 된 건 사실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일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정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희한테 이제 냉면 팔아주시겠다고 저녁마다 이제 오세요. 그래서 오다 보면 거기는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무슨 핵전쟁하고 해도 거기만은 통일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꼭 사랑이 싹 트더라고요. 그 16명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16명의 종업원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씩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손님들이 다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면 그냥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대신에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만 터놓고 그냥 이제 나는 4년 있다가 그냥 가요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4년 동안 정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의 38선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오빠들은 대한민국 오빠들대로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 가는 언니들은 또 가는 언니들대로 난리가 납니다. 그걸 저는 봤거든요. 4년 동안. 이 언니가 이제 가면 그 언니 가는 걸 못 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바래주지도 못하고 남자가 꾸역꾸역 웁니다. 그러고선 다음날에 이제 너 다시 와주라 이러면서 TJ 미디어 기계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례식 하는 것 같다고, 한 사람 보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8선은 나는 만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내 눈에 이민호 때문에 저도 이 38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365일 중에 370일을 그 더럽게 맛없는 평양냉면 드시러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 붓기를 아직 빼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분이 굉장히 이민호처럼, 제 이상형인 이민호처럼 보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 총 맞았다 그래서 그렇지 일단은 저는 이민호랑 살고 있음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이제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엔 제가 맨 마지막에 뭘까지 놓고 제가 저울질을 하냐면 남자랑 부모랑 놓고 저울질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 남자를 보면 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지라는 확신이 다 있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걸린 그 부모님.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별을 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한테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기회는 내가 알고도 놓친 걸로 할게요, 오빠.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요.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목숨을
건 사랑에서 목숨 건 사랑이라고 제가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그래서 수애 목숨 걸었다. 그래서 예, 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손을 놓아주지 않은 덕분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됐고 결국에는 그 남자는 이제 저의 남편이라는 굉장히 극한 직업에서 예, 요즘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제 결혼 사진입니다. 자기는 신비주의로 가고 싶다고 예, 이렇게 뒷모습만 요거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꿈에서만 생각했던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니 현실도 저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 사랑은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한테는 풀지 못한 축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빌러인데요. 항상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 엄마 좀 빨리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 엄마가 돼보니까요.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애가 8살인데 애를 낳을 때 산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았겠구나. 그때 이제 여자는 철이 들더라고요. 그냥 맹물에 혼자 밥 말아 드시면서 엄마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엄마라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강혜련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자다가 엄마 냄새 맡아볼 수 있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이제 많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숙제는 엄마를 만나자면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는 통일이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 숙제는 이제 통일이라는 기적인데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날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 앞에 같이 와서 여러분들께서 그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엄마랑 만나는 시간이 1초라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대한민국 평양시입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여기 왔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